드디어 신고점을 향해 가는 비트코인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승 추세임은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대응해야 될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명절 때 요 움직임들 때문에 조금 뭔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ETF의 그레이스케일 매도세가 점점 줄고 있고 그 매도세보다 매수를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손바뀜이 끝날 수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느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서 한 50대 50 정도로 맞춰놓던지 그렇게 현금 비중과 코인 비중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도 이렇게 해놓으면 추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하락만 보고 있다가 현금 100을 맞춰놨으면 진짜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구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저항선들이 막 보일 겁니다. 자, 보시면 가로의 매물대나 이런 것들 착착 끄어보면요, 이러한 저항선 매물대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52,000이 되면 또 저항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이때 되면은 주요한 저항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을.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역헤드 숄더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역헤드 숄더라는 거를 보통 차트상으로 봤을 때 타점을 구하려면 1대 1대 2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점에서 뭐 어깨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고요.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대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딱 이 신고점 라인이 나와요. 그쵸? 신고점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와도 이쯤에서 나올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의 수렴을 하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하던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렴을 했을 때 이 수렴 하단부 혹은 여기서에 해당하는 수렴 하단부는 뭐다? 정말 좋은 지지 구간이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2,000달러를 뚫은 상태에서의 이 신고점을 도달한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오는 건 이 피레침이 완성되면서 뭐가 올 거냐면 알트들의 저점이 나올 거예요. 단기 저점이.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은 추매하시면 됩니다. 추매 자리를 할 때 지금 그냥 따라서 추매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현금 비중 잘 지켰다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뭐 5%, 10%씩 매수하는 건 나쁜 방법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상태에서 신고점을 가는 만약 움직임이 맞다면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 매물대에 갇혀 있잖아요. 이 매물대. 근데 이게 매물대를 뚫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딱히 뭐 저항대가 별로 없어요. 이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여기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60%까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비트코인만 오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초반에는 스택스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 형제라든지, 비트 형제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뭐 이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런 데 까지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얘네들도 덜 오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비트가 더 오르는 형태로 가서, 비트만 오르는 형태로 가서 그런 독주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코인에서 사이클이라는 거를 했을 때 이 독주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이런 저항대가 나옵니다. 보세요. 지난 상승장의 고점, 그러니까 2017년 상승장의 고점, 여기서 이제 2020년 말에 얘가 신고점을 가는 방향에서 2017년의 고점을 갈 때 저항은 맞거든요. 저항을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피해침은 꼽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말아올려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짧게 조정을 가지면서 한 3주, 4주, 한 달 동안 약조정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역헤드 숄더를 제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타겟가가 거의 신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얘가 이런 지점에서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기회를 노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트가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사면은 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라간 다음에 이걸 딱 맞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심리를 갖게 되냐면 이거 저항 생각보다 세구나 해서 순간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매도세가 나와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되냐면 저번에 우리가 우지한 때 기억나시죠? 우지한 때 그때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무빙처럼. 그래서 그때들의 알트를 보면은 자 보세요. 어떤 코인이 좋을까요? 그때 당시에 무지한 빔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또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들보다 오히려 보면은 자 보세요. 뭐 그때 당시에 알트들이 떨어졌을 때를 보면은 일봉으로 솔라나 같은 걸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 자리 있죠. 1월 3일 이럴 때 요럴 때나 자, 보면은 제가 좋다는 코인이 뭐 렌더를 보더라도 요때 1월 3일날 우지암딤이 터졌을 때 이거보다 더 떨어진 적도 있지만 뭐 YGG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요때 피레침이 이후에 이 가격대를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이런 순간적인 매도세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알트들이 같이 팍팍 떨어진다면 이런 피레침을 여러분들이 노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렸을 때 잡아야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조정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피레침을 만드는 조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나왔을 때 겁내지 않고 잡으려면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어느 정도로 갖추면 되냐면 제가 50대 50을 말씀드렸지만 맥시멈을 갔을 때는 한 30% 정도를 맞춰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고점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요때 있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을 때가 언제였냐면 요때인데 12월 18일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12월 18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가요. 이럴 때까지는 뭐가 올라가냐면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이 나올 때가 딱 1월 1일이었거든요. 1월 4일인가? 그때부터였거든요. 2021년 보세요. 여기서부터 1월 3일 이때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바로 알트장이 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신고점을 찍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동안 올랐을 때는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알트장이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뭐 이런 자리들이 오면은 도미넌스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비트 형제, 스택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한 그룹으로 묶으시고요. 이 종류 하나랑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는 뭐 이더나 그다음에 뭐 레이어 2나 그다음에 뭐 솔라나 리어 같은 레이어 1이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1이나 이런 애들 있죠. 뭐 셀레스티아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큰 시총인 애들이 올라가줘야 도미넌스가 확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들을 잘 보시면 된다는 거. 뭐 불수세미도 괜찮고요. 블러, 수이, 뭐 세이, 미나 이런 애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비중이 만약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그 코인으로 바꿔주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50대 50을 맞추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50대 50을 맞춘 상태에서 혹은 40%를 현금으로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 더 매수한다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씩은 생각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이제는 신고점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갈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독주의 움직임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형제들, 뭐 스택스 이런 애들을 꼭 매수에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멀티퍼스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알트들이 잘 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멤버십 오시면 이런 식으로 다 타점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명절 때 바쁘긴 했지만 제가 브리핑방은 시황을 남기고 할 그런 정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중간중간마다 업비트 보면서 이런 픽은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마다 뭐 세이라든지 폴리곤,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또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솔라나, 이뮤터블 X, 미나 뭐 이런 것들 다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하시다가 좀 뭔가 힘들다 이런 것들 뭐 시황을 저희 영상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려서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걸 사야 되고 언제 진입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텔레그램 브리핑방 주소와 오픈 카톡방 멤버십 전용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그놀레 리분이 요즘에 좋은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해주셔서 좀 저도 가끔 보는데요.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뭔가를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가 되면
그때는 저항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선물방에서도 보면은 뭐 제가 중간중간 숏은 치긴 치지만 중간에 계속 롱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추세라는 건 이 지점에서는 숏이 굉장히 많이 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저항이 코앞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숏 버튼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짧게 먹고, 그리고 1차 익절을 조기에 익절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만 조금씩 먹고, 웬만하면 추세를 롱으로 가는 식으로 전략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절이 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비트코인이 이 지점, 특이 지점을 뚫고 올라갈 때는 정말 저항이라는 게 의미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런 매물대들을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얼마 안 걸렸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지점까지 거의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48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조정이 되게 크게 왔지만 이걸 금방 뚫어낸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뚫게 되면 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설을 쓰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비트코인이 12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저는 여기까지 가면 버블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금은 저는 못 넘을 것 같고요. 지금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뭐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고 그 다음 사이클엔 넘을까 말까겠지만 지금은 못 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5년까지는. 그래서 얘가 요 지점에 비트코인이 있으면 그때가 버블의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시면 얘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3.2 정도 되나요? 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쉽게 그냥 생각해서 이거 다 내려서 3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5만 달러니까 그러면 3배가 오르려면은 시총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거의 한 3배 정도만 오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뭔가 딱 3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쉽게 생각해서 비트코인이 3배 정도 더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오른다 그래도 어느 정도 3배에서 뭐 많아야 4배 정도 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여기를 넘을 거란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러면 이번 장의 고점은 15만에서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여기를 넘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 알트들은 난리가 날 거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사기라고 했던 그 비트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쨌든 원래 애플이 시총 1위였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잖아요, 기업들 중에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시총이 위에 있고 금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얘는 디지털 금이구나, 비트코인을 진작 샀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라도 살까, 혹은 뭐 솔라나라도 살까, 뭐라도 살까 이러면서 노미넌스가 낮아지고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결국 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때는 요런 애들도 다 여기로 온단 말이야. 이 투자했던 애들도. 아니면 분산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비트코인이 여기 올랐을 때 알트는 엄청나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알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물론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코인에 대해서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미래를 정말 믿지만, 항상 이 버블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블이 꺼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17년과 2021년을 겪었듯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요번에 알트는 정말 많이 오를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장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존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의 본격적인 여러분들 그 99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같은 유사한 그런 흐름이 이번에 알트코인에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닷컴 버블에서 올랐던 애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애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시점에서 뭔가 장투로 가져간다? 물론 그 중에서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면은 좋죠. 그런 애들이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확률상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이렇게 남겨드렸던 자료인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항상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 여기 버블이 이렇게 꼈다가 버블이 꺼지고 정상화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들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거품 싹 빠지고 정상화 되면서 간다라는 거. 그럼 이 정상화 될 때쯤에 뭘 보면 되냐, 실적이나
기술이나 뭐 혹은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말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말 될 기술이면 이때쯤이 되면은 이때가 뭐 언제겠어요? 한 26년도 말이나 아니면 27년도 초나 이렇게 되겠죠. 그때 됐을 때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지면 망할 애들 다 망하고 FTX 같이 망할 애들 망하고 뭐 3A로 이런 애들처럼 뭐 끝날 애들 끝나고 루나처럼 끝나고 이 다음에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잘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시면 되니까 차라리 이거는 좀 피해놓고 존버를 할 게 아니고 존버보다는 요런 데서 잡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코인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겨내는 애들을 아마존이 되고 애플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장이 끝나면 존버는 안 된다.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도 좀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때 되면 아마 코인도 물론 하겠지만 이제 다른 쪽도 같이 영상에 담을 거라서 여러분들 그때도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ETF 이후에 정말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예전에 이제 뭐 기존 자산 시장 뭐 증시라던가 아니면 뭐 환율 외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채라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 금융 시장에서 있었던 차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메타의 움직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52K나 이런 데 가서 저항 맞고 이렇게 있다가 또 올라가서 신고점 부근에서 또 저항 맞고 이러면서 쫙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위험성 뭐 3만 달러대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 이거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뭔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뭔가 위험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과매수 구간을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과열이 됐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지표를 이런 식으로 시켜준다면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기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역추세를 잡는 것보다는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려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춘다 틀린다 이거보다는 맞추면 더 극대화하는 거 볼 수익을 그 다음에 틀렸을 때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잘 이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전략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상에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총을 보면 뭐 와이코프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그냥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면 알트코인 마켓캡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도미넌스가 오를 때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독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던 알트들이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차트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솔라나가 좀 잘 가니까 얘가 이런 차트를 보면요. 사토시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이런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알트의 시총이 오르는 거는 계속 가지만 대부분의 알트들은 조금 있다가 도미넌스 더 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이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몰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랬을 때 그놈이 정말 대박나는 코인이면 정말 좋지만 이게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코인 중에서 그런 걸 찢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요때가 봐도 요때를 보고 봤을 때 얘가 어쨌든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고점에서는 이러한 식의 변동성이 되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자, 근데 보면은 얘가 아직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아직도 오를 거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65,000달러 이상에서 콜옵션 그러니까 이게 65,000 이상까지 갈 거다에 거는 거예요. 옵션을. 그래서 뭐 5만, 6만, 75,000, 뭐 8만 달러 이런 것들처럼 2020년과 2021년에 강세장이 연상된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지금 잘 엉덩이 딱 붙이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비트코인 그러니까 한 5,921개의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이체가 됐는데 이건 뭐 매집이죠.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현물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이 채굴량의 10배를 웃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손바뀜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뀜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존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채굴자였어요. 근데 이 채굴도 원래 중국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거의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 채굴자의 물량도 점점 ETF 이후에 기관들의 물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메타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도 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계열 애들의 상승을 통해서 반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ETF가 된 이후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미국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게모니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 관련된 코인을 좀 보는 것도 좋겠고요. 코인베이스가 백커로 있는다던가 이런 애들 보는 거 좋고 뭐 서클 이런 애들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이스 체인이라고 있잖아요. 코인베이스에 자체적으로 만든 체인. 얘네들의 생태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ETF라는 게 되면은 결국 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기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점차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소유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뭐죠? 지수 형태로 투자를 하겠구나.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거 뭐 토큰 형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RWA랑도 맞물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비트코인의 현물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추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메타 끝나고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 끝나고 저점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빅테크가 될 만한 애들을 찾는 것도 좋은데 그걸 찾는 것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꼭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점점 비트코인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저점이 뭐 $150, 그 다음에 $3,000 $15,000 얘가 그 다음에 뭐 떨어지게 되더라도 한 $50,000 이런 데 머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점점 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럼 점점 희소해지겠죠? 그럼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시면 판게아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암호화폐 강세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사이클 시작과 맞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심각한 거시적 역풍이 없는 한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는 바이 더 딥 심리가 유지될 거로 보인다. 그래서 과거 강세장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롭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 RWA,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강세장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 RWA가 제가 볼 때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이 와서 올라간다는 건 저는 매우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사용 사례는 요번 장세가 아니고 다음 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같은 하이프 사이클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2단계다. RWA가 2단계가 되고 이게 이렇게 끝나고 실사용 사례 없는 애들 다 거품 꺼지고 여기서부터 실사용 사례 있으면서 매출 나는 애들 위주로 RWA가 성장을 할 건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 사이클 이후에는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